살다 보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대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는 순간들 말이죠. 오늘은 미국의 어느 한 백만장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고 짐을 챙겨 본인의 본토를 떠나게 된 사연입니다. 지금이 가장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인 줄 알았으나 계속되는 상황들에 좌절의 고개들이 연속되었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이를 둔 미국 부부가 결국은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평범하다는 단어가 어쩌면 다른 분들이 듣기엔 거북할 수 있겠네요. 흔히들 말하는 백만장자, 그게 저희 집안이에요. 사랑하는 딸아이를 잃게 된 지 벌써 3년 정도 되었네요.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남부러울 것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기도 하지만 딸아이가 아팠던 시간들이 저희에겐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떠나보내는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 기간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별다른 일 없이 평범했던 우리 딸아이. 어딜 가나 다들 예쁘다고 해주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웃는 얼굴을 가졌던 저희 딸은 백만장자의 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소박하고 순진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아서 길거리에서 만난 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딸이었죠. 그리고 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일을 또 참 잘 도와줬어요. 애교도 많았던 터라 저희 부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애교 섞인 응원으로 엄마 아빠가 지칠 틈을 주지 않았던 게 저희 딸의 모습이에요. 사실 어디 하나 특별하게 아플 일 없이 크는 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바램은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딸 아이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쉽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저 크는 중이고 혹시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기엔 너무 착한 아이였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좋다는 음식들을 사다가 챙겨 먹여보고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피곤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금 조율을 하고 무리하지 않게끔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보았는데 안색이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가족 중에 지병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점점 안 좋아지는 딸 아이 모습에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일정을 잡아 방문해보기로 했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긴장을 하며 동시에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네요. 딸아이는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참 평범하고 부족할 것 없이 지내온 저희 집의 유리 구슬처럼 맑은 저희 딸아이가 혈액암이라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더 막연했어요. 혈액암 중에서 악성 림프종에 속했던 딸아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치료 방법은 항암화학 요법, 조혈 모세포 이식,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치료를 앞둔 딸아이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딸아이는 악성 림프종이 조금 심한 편이다 보니 소장에 발생한 림프종은 항암제 치료 도중 장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 전에 미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술이 쉽지 않고 사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수술 자체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수술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소송에 걸릴 거고 어떤 의사도 그걸 반기는 의사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두렵고 그 말은 즉 사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의사 선생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으니 미국에 이와 관련한 큰 병원은 없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없냐 여러 차례 여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떨군 채로 그냥 어떤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런 의사나 병원이 현재 미국에는 없다는 말씀이셨네요. 모든 설명을 같이 들었던 딸아이는 병원을 나서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저는 괜찮아요. 혹시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마세요. 저는 지금 엄마, 아빠와 보내는 이 시간들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제가 아파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괜찮은 거려. 딸 아이 앞에서 저희까지 우울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병원을 다녀온 후부턴 잠도 안 오고 식사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걸 사치스럽게 저희만을 위해서 사용한 일이 없었어요. 남편과 같이 자선재단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좋은 일을 하며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너무 큰 벌이 내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딸 아이의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다고 말이죠. 병원에 다녀오던 날 멀리서 저희를 보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며 궁금했었는데 건너서 듣게 되었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열심히 사는 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하늘도 참 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희를 대신해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간 딸 아이가 걱정을 하진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는데 저희의 눈물까지 대신해서 쏟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눈물이 조금 멈춘 후에 지인이 이야기를 이어하더라고요. 사실은 병원을 추천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고 말이죠. 미국은 그런 소송이 두렵다는 핑계로 수술을 잘 해주지도 않고 사실 수술을 하는 의료진들 중에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얼마 전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한국의 혈액암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괜찮다면 한국을 방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병원이고 그 병원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암센터가 아이의 혈액암을 치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빠르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 일정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 도착한 한국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병원 환경이 일단 너무 좋았지만 오며 가며 마주치는 간호사분들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중간마다 좀 헤매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발 빠르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한국의 수술이 더 꼼꼼하고 이후 치료 과정도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라는 말을 이미 듣고 왔던 터라 수술을 마치고 치료도 당분간 한국에서 받기로 했어요. 딸 아이 역시 한국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K-팝을 듣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는 이런 게 있다며 신기해하던 딸 아이 모습이 생생해요. 그리고 딸 아이를 담당해주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딸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에 힘이 되는 말들을 계속 해주셔서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병원 생활을 이어갔어요. 병동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꽤 몸이 안 좋은지 병원에 오래 있었던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 집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꽤 힘들 법도 한데 그 집에도 미소가 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희들을 되려 걱정하시며 음식을 나눠주시곤 했네요.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 아이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인종과 국적은 달랐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이 이어진 건지 꽤나 끈끈한 마음이 들었어요. 치료의 과정들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힘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건 한국 병원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덕분이었네요. 한국 병원은 이미 의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코멘트를 달 건 없었죠. 수술도 잘 마쳤고 치료 과정만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어떤 이유인지 하늘이 참 무심하게도 저희 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수술은 잘 마쳐졌고 한국이 참 좋고 고마워서 당분간은 한국에 조금 머물며 예후를 보기로 결정했던 찰나의 딸 아이가 혈액암이 재발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못 가 재발을 했던 상황이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딸 아이는 물론 저희들 모두가 힘들었어요. 재발 소식을 들은 딸 아이는 마치 병을 처음 알았던 날과 같이 웃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걸 요즘 더 느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받고 싶다고 해서 먼 나라까지 와서 수술 일정이 잡히고 가장 좋은 병실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왔죠.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한평생 받아야 할 사랑을 제가 살아온 인생 안에서 가득 넘치도록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엄마 아빠와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저는 누구도 원망스럽지 않거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어떤 말도 더 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딸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인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원하는 순간마다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또래의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이들을 돕던 엄마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엄마 아빠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저희는 병원 스케줄을 잡아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이든 치료든 뭐든 해보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어요. 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들 사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마음이 쉽게 놓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었을까요? 얼마 가지 못했다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늘 웃으며 저희를 응원해주던 딸 아이가 이제 저희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떠나는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으로 같이 숨을 쉬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딸 아이가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 전에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고 병원에 다시 입원함과 동시에 사실 장기 기증과 관련된 동의나 절차가 마쳐진 상태였어요. 아무리 기증을 많이 해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오던 저희 부부였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의 몸은 저희 부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죠.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아이의 장기는 당시 병원에서 장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아이들에게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희망이 없을 거다라며 난치병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어두웠었는데 저희 아이의 장기 기증 소식에 사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딸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남겼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수술이나 치료 과정들이 딸 아이와 저희 부부에게 의미가 컸고 감사함이 컸기에 장기 기증도 한국 아이에게 하기로 마음을 가게 되었던 거든요. 그렇게 장기를 받게 된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저희는 되려 딸 아이와의 이별이 슬픔으로만 남겨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딸은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요. 각국의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 걸리면 참 난감한데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들을 찾아다니고 수술을 앞두고 치료 과정들을 거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참 힘들다. 딸아이가 떠나긴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두 분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가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한국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이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별이 이렇게 감사한 이별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건 그 시간 안에 받은 사랑이 서로 간에 충분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참 잘 갖춰져 있어. 나도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던 삼촌이 계셨는데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한국으로 가셨거든. 의료진들의 기술은 물론이고 워낙 병원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대. 거기에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마치 한 가족처럼 대해주는 한국만의 그 문화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따뜻했다면 딸 아이의 장기를 한국에 기부할 수 있었을까? 결국 딸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부모님의 마음이 참 존경스럽다. 오늘은 본인의 나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소송이 두려워 어떤 의료적 개입을 안 하겠다던 경험으로 본토를 떠나서 한국에서 수술과 치료를 진행한 이야기였는데요. 비록 딸 아이는 암이 재발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딸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떠난 후까지 부부에겐 한국이 참 따뜻했나 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조금은 더 따뜻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전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과 채널을 마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